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신사고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율포의 기억까지 봤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록 작품에 있는 이옥설이라는 설에 대한 것들을 하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힘이 나는 말 한마디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오늘 요 이야기는 함께 배우게 될 작품과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축구선수 카를로스 푸요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 되게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쯤이야 아니면 뭐 내일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하지 않는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씩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나중에는 더 힘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 더 힘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요. 고칠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치고 해야 할 일을 오늘 바로 해결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이 설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작품을 보기 전 개념부터 익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옥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설자를 빼면 나머지가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설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경험이라는 건데요. 대개 이러한 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전 수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제일 처음 시작이 경험이 제시가 됩니다.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그 경험과 더불어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유추라고 여러분 드렸는데요. 대개 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 유추가 아마 출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는데 이걸 내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유추라는 건 뭐냐면요. 쉬운 건데요. 어려운 개념을 쉬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 이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쉬운 개념을 가지고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것, 그래서 유추라고 설명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요, 선생님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있던 것들을 늘 설명을 드리는데 책 제목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었어요. 황소개구리하고 우리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황소개구리라는 존재 여러분 아세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개구리를 다 잡아먹어서 참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한 돌풍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일고 있고 예전엔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개구리를 다 잡아먹어서 멸종시켰던 것처럼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영어 중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교육은 천대시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미처 배우기도 전에 영어를 배워서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유사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참개구리를 잡아먹는 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쉬운 개념을 갖고 설명해 주는 것. 쉽게 말하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외의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의 순수 참개구리를 잡아먹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영어라는 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을 이제 사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던 것이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못 봤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유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라는 말이 적용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개의 상황이 주어져야 되냐면 2개 이상의 상황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유추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을 했어요. 그럼 왜 했을까?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설은 무조건 이것을 주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이란 말이 뭐 국어에는 100%라는 게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작품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옥설의 작품을 공부했다. 그럼 먼저 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까? 그 2개의 상황 혹은 3개의 상황, 그 몇 개 이상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를 명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옥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의 경험이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죠. 선생님 미리 노란색 부분으로 좀 표시를 해온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신사원 교과서 1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볼게요. 집이 오랜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이옥설.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행랑채에 3칸이 있었대요. 몇 칸이요? 3칸이요.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뭐 하게 되었냐면 수리하게 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센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수리하지 못했어요. 2칸은 뭐 하지 못한 거냐면 수리를 안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미뤄뒀던 거죠. 우리 처음에 기억나요? 오늘 할 일을 미뤄두니까 미처 그때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칸, 즉 3칸 중에 남은 한 칸은 그렇다면 얘와 얘가 뭔가 다른 이야기란 얘기겠죠. 이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안 좋은 상태에 빠져버린 거고 이 다른 한 칸은 플러스 상태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2칸은 뭘 하지 않은 거냐면 수리를 하지 않은 거고요. 다른 한 칸은 뭘 한 거냐면 수리를 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뭐인 거냐면요. 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가 센 지 오래되니까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이런 것들을 뭐 하겠냐면 못 쓰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정리할게요. 2칸은 수리를 하지 않아서 못 쓰게 되어 버렸다.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한 칸은 수리를 했어요. 그죠? 수리를 했어요. 그 결과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얘는 쓸모가 뭐하다?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여기에 반대 상황이 2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2칸은 수리를 하지 않아서 못 쓰게 되었다. 쓸모 없어졌는데 한 칸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쓸모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 2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2 단원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대조라는 표현 기법을 써서 글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출제 요소는 아마 이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묶어보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 사실 상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 안에 2가지 상황이 존재하긴 하지만 2가지 상황이라기보다 집에 대한 이야기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을 잠깐 보도록 하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우리 뭐 얘기했죠? 그쵸, 집 얘기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럼 집이 어딘간 수리를 해서 쓸모가 있었는데 수리를 하지 못해 쓸모 없게 된 그 집의 상황과 얘가 유사하다라는 거겠죠. 뭐가 똑같죠?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즉 고치지 않았다는 것들은 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한다. 즉 뭐냐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과 동일하네요. 그죠? 패망한 것이 나무가 썩어져 못쓰게 된 것 이상으로 될 것이고, 즉 여기까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길 꺼려하지 않으면, 자, 고치길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뭐 한 거죠? 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럼 그때 좋은 사람은 쓸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렇다면 요 위에와 요 아래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집의 모습이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의 몸 역시도 수리를 잘 했더니,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심각한 게 치과 치료가 제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치과 가서 치료받으면 아프잖아요. 선생님도 치과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선생님도 요 안쪽에 많이 일을 좀 때우긴 했는데, 그 치과에서 하는 이거 ASMR 같네요. 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소리만 들리면 막 내 이가 시린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막 와 울잖아요. 마치 막 미래의 내 모습 같고 막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막 참고 있다 보면 이가 더 썩어져서 나중에는, 사실 지금은 때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이를 완전 다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일찍 고치면, 즉 몸이 안 좋을 때 초반에 잘 수습하면 괜찮은데 이걸 미뤄두다 보면 더 안 좋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두 가지죠. 집 하나, 사람 하나 했어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접속사네요.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집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와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이야기, 요 세 가지가 동일한 상황에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비슷하다고 추리해내는 유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똑같죠?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즉 수리를 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했다. 나라가 위태한다는 거는 더 이상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니까 이 나라가 쓸모 없어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쓸모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마이너스라고 좀 할까요? 마이너스 상황이 돼버리는데, 요렇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뒤늦게 수리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선 지금 요것만 나왔지만 숨어있는 건 뭐죠? 수리를 잘 해야 잘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얘기 뭐죠? 진짜 궁금하네. 정말 삼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삼가야 한다라는 건가요? 그쵸?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기법은 우리가 설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작품은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는 표현 기법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가 대조, 두 번째가 유추, 세 번째가 설의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대부분 비슷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작품에서 집과 사람과 나라 중에 이 작가는 무슨 얘기를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는요. 집 얘기를 통해서 사람 얘기? 아니면 나라 얘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아마도 마지막에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좀먹는 어느 구석이 있었나 보죠. 간신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잘못을 느꼈다면 지금 당장 수리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여러분 이제 본문을 봤으니까요.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오늘은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자고 지금 갖고 왔거든요. 자,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첫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랑채에 대한 얘기를 했죠. 행랑채는 우리가 집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행랑채가 두 개로 쪼개지네요. 하나는 두 칸과 또 하나는 한 칸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까 두 칸에 뭐가 있었죠? 두 칸은 기억나세요? 여기는 수리를 했죠?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기는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 경비, 즉 수리하는 데 도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한 칸 같은 경우에는
마침 때맞춰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비를 뭐 할 수 있었냐면 줄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칸은 쓸모 없어져 버린 존재여서 경비가 훨씬 많이 되게 된 거고요. 여기는 여전히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좀 적게 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토대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요 한 상황에다가 뭐를 잘 고치자라고 했냐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 즉 1번 상황과 2번 상황과 3번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유추라는 말로 설명을 해낼 수 있겠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서로 반대 상황이죠.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VS가 되기 때문에 대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삼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맨 마지막에 물어봤으니까 설의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 가셨나요? 쉽죠?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설의 핵심은 뭐냐면 유추를 통해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건데 이 작품은 그 유추라는 것 외에도 설의와 대조라는 것까지 함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가만 파악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겠네요. 이해가셨죠? 자, 핵심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잘못을 미리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유추, 다음 대조, 여기 써있지 않는데 하나 더 있다면 설의 정도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교훈을 주기 위한 것. 대부분의 수필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이 설 역시도 마찬가지. 어떤 교훈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당장 고쳐라. 잘못을 미리미리 고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전개 방식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 책에는 지금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3문단을 두 개 쪼개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경험, 집에 대한 건 경험 얘기였고요. 그죠? 여기는 지금 집에 관한 얘기, 경험을 통해서 뒤에 사람의 몸과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이야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뭘 쓰게 된 거냐면 유추를 쓰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얘기는요, 정말 여러분한테 좀 짧지만 엄청나게 큰 교훈을 주죠. 사실 고3이란 시기도 지금 이제 고3 언니들 되게 고3 언니, 오빠, 또 누나, 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고3들 지금 올해 수능을 봐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로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뭔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자기 점검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고2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3까지 해서 뭐 1년,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나는 지금 고3이 아니니까 좀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되게 감명 있게 읽었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버린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간절함, 즉 오늘 죽은 사람 아니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그냥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충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옥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크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